총리님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방청석에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이계호 의원실, 정진욱 의원실, 김윤 의원실에서 소개한 광주 구모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문들 오셨습니다. 조금 계세요. 한명도 의원실에서 소개한 익산 1위 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이제 그만하세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빠른 구조를 기원합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 생계수단을 잃고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폭염 속 피해 복구 현장의 어려움이 큽니다. 소방대원, 군, 장병과 경찰, 공직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악조건 속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가 피해 예방과 대응, 피해 복구 등 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현장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현장과 재난 행정을 잇는 데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 산불과 폭우, 폭염 등이 겹쳐지는 복합 재난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의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의원님께서 장애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에 대한 추가 발언 시간 부여를 요청하셨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하였고 의장도 재량으로 허용하겠습니다. 3분 발언은 5분으로, 5분 발언은 7분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장애 의원님에 대한 보다 두터운 의정활동 권리 보장은 매우 필요하고 국회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국회의장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하경 부의장님, 주호영 부의장님, 여야 의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공식적인 인사를 이렇게 늦게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있었던 격려, 질책, 도움에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 말씀을 두루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수습과 복구를 진행하고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자 뉴노멀이 된 기후위기의 근본 해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제2의 IMF 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그리고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뛰겠습니다.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일하고 국민의 새벽을 챙기는 열린 총리,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 대변자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구윤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AI 대전환 등을 통한 초혁신 경제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선도국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내수 신장 등 민생 경제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경제 안보 등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 다시 국민은 행복한,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늘 소통하고 고견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들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입니다. 우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AI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술 패권,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AI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길러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최우선 과제인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튼튼한 AI 생태계를 갖추고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훼손된 R&D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인 AI, 과학기술, 인재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AI와 과학기술은 경제, 안보, 산업 등 전 분야와 연결되는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AI 기본법, AI 추경 예산 등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던 만큼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 기반 위에서 경제와 산업이 성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현 외교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외교부 장관 조현입니다. 대전환을 겪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시기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경제안보, 통상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민들의 통합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만 더욱 강력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의 소통을 적극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저는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대원칙을 국민의 인권보호로 삼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꼭 추진해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비록 정부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서 늘 국회를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조언, 우리 법무부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아니 왜 다른 장관들 인사할 때는 소리 안 지르니 정성호 장관한테만 소리를 지릅니까? 불공정하게 하지 마세요. 다음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이하경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긴급하게 특교세를 교부하였고 어제 저녁 6개 시군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안전, 또 민생경제 회복, 지방 소멸 극복 및 균형 발전 촉진,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 구현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세워주신
국민 주권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치지 마세요.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은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보호받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그리고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끔 지역 통합 돌봄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성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가 경쟁적인 시대에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 영남 일대의 대형 산불, 그리고 지난주 한반도 전역에 내린 극한호우, 모두 기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2024년도 안면도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년에 3pp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지구 온도 2도씨 상승의 마지노선인 450ppm까지 대략 6년에서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명의 대전환기에 환경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노동자에게 나라 일을 맡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땀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국민 주권 정부의 노동 철학에 기초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 통합을 견인하는 노동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에 대해 늘 채워주시고 노사가 참여와 협력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지난 7월 4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이재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소신을 살펴보았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먼저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매입으로 상당한 양도 차익을 얻은 점, 대법관 임용 이전에는 취약계층 구호나 봉사활동 실적이 미흡하며 과거 성범죄 판단에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이력,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점 등이 부적절하며, 후보자를 비롯하여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를 차지하여 정치적 편향성에 우려가 있다는 점, 과거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을 계기로 한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 대법관 재직 시 현재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다음은 적격 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 보장 범위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행사 범위를 입법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았고, 우리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추가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의사를 밝힌 점,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지난 정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으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민법적 법리적 논쟁은 있으나 유족과 생존자의 입장에서 제3자 대의 변제가 상처가 될 것이라며 공감의 의사를 나타낸 점,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소신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청문회 과정을 통하여 각 청문위원이 제시하고 지적한 바를 유념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단말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심사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원, 조인철 의원, 안상훈 의원, 인요한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64표 중 가 206표, 부 49표, 기권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복귀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 지역 국회의원 복귀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복귀왕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을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건축물 대장 등본과 신탁 원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으로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법안에 대해서 잠시 짧게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2022년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살려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물 운수업계와 종사자의 바람을 더 많이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몰기한 3년을 다 기다리지 말고 1년 또는 더 가까운 시간 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3년 일몰제 안전운임제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물노동자가 절박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지지율 끌어올리기 첫 번째 희생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화물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의 건폭몰이 탄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도로 위에서 안 죽고 안 다치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달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계엄령과 같은 업무 개시 명령, 군사작전 같은 명령서 송달, 그리고 공정위를 앞세운 노조 탄압으로 깔아뭉갰습니다. 정권 초반 파업을 한 화물연대는 불법 집단으로 내몰리고 안전운임제는 정부와 당시 여당의 반대로 끝내 일몰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노조 때리기 본보기로 희생되었던 화물노동자들의 염원을 풀어주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개정안은 그 기대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화물노동자들의 가로, 가적, 가속을 막아내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기존과 같은 컨테이너 시멘트 두 품목에만 적용이 됩니다. 당초 5년 전 일몰제가 포함된 취지는 제도 상체화를 위한 보완점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간 운영에 대한 보완점을 반영해서 상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확대도 결국 어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철강제와 일반 화물이 표준화가 어려워서 안전운임 적용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두 품목 모두 제도 시행 당시 안전운송 원가를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 운임만 더하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를 외면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 구조가 생명을 잇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년 넘게 화물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화물노동자 월 평균 노동시간이 319.9시간이라고 합니다. 운수업 평균의 1.9배, 전체 임금 노동자의 2배 수준입니다.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치아가 다 빠졌어요. 부산 해운대에 일하는 화물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운전하면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적정 중량 실른다고 이야기하면 배차를 빼겠다고 협박도 당하고 있습니다. 운송료를 벌충한다고 가적을 하다가 타이어가 터져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들이 위험한 운행에 내몰리지 않게 최소 운임을 상시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안전운임제는 전체 화물노동자의 5.6%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무척 큽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컨테이너는 4.9%, 시멘트는 5.7% 줄었습니다. 적용 품목에서 다단계 거래와 최저 입찰자도
줄어들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8년 12월 31일 또다시 일몰이 됩니다. 그때 가서 23대 국회가 또 언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화물 노동자들을 3년짜리 시범 운영으로 몰아넣어야 되겠습니까? 화물 노동자들이 지난 20년간 힘겨운 투쟁으로 제한적 안전운임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을 올리기 도구로 희생시켰습니다. 민주정부로 바뀐 지금은 또 시범 운영을 하자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3년 일몰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시적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라는 명목으로 할 일을 피할 때 당장은 갈등과 논쟁을 피할 줄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가 감당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화물자동차의 생명과 안전이 지킬 윤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안전운임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현희 의원입니다. 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과속에 노출된 차주들이 대형 교통사고가 남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속 운전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실제로 화물 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몰이 연장되지 않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 화물연대의 2023년 안전운임제 일몰 후 조합원의 노동과 안전 그리고 생활환경 변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2022년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위원회에 제출한 원가조사 자료를 한 언론이 교차 분석한 결과 화물기사들의 월 수입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 136만 원 이상이 감소했으며 노동시간은 월 44.7시간이 늘어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설치 그리고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 기준,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외부, 의무, 그리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 운송비용 등 조사 등의 내용과 함께 원안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표준운임제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제출한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것을 3년 일몰제로 할 것인지 상시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운행된 결과 각각의 이해 당사자 주체인 화주와 운송사 그리고 화물차주들이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안전운임제의 성과, 효과에 대해서 세 주체가 각각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번에 그 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상시화를 제안을 했지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좀 더 시행해서 성과를 분명하게 분석한 이후에 이것을 상시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수정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한 결과 우선은 안전운임제를 부활을 시켜서 과로에 노출된 그 화물 차주들의 그런 근로시간, 그 소득을 개선하는데 먼저 역점을 두고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시행하면서 정부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세 주체가 동의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연장하는 이런 부분, 상시하는 부분을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우려에 대해서 정부 측에 그 사회적 논의 기구와 그리고 품목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송사가 끼어드는 기형적 그런 그 시장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 계약 대안을 국토부가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 전제로 해서 3년간 시행하는 것.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0인, 기권 31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우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우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고 법 시행일을 2025년 10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강경숙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 판매기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지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은 김대식 의원, 문종복 의원, 서지영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재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준혁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 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성교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0인, 기권 1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저는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기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해결 방향을 담지 못했고 고등교육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특히 해산 적립금 지급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오히려 특혜를 주게 됩니다. 사립대학의 자산은 설립자의 출연금뿐 아니라 그간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공공적 성격의 사회자산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폐교 및 법인 해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해산 적립금 조항도 불필요합니다. 부실 운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커녕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방대학의 폐교를 유도하여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부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교 시 학내 구성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 12조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교, 정원 정지, 해산 등 구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는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위기대학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연구자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논의에 참여할 권한 없이는 실질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의 권리가 배제된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교육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미 대학 관계자들도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반영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단순히 사립대학의 폐교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에 처한 지방 사립대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대학 전환 투자, 지역 특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편입 등의 공공화 모델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합시다.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소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2인, 기권 31인으로서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마을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소멸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 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이를 해당 지역의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유센터의 기관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포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잘했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5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3인, 반대 6인, 기권 12인으로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망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대상에 추가하고 위탁선거에 관한 국회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경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을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생일 전후 6개월의 기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퇴거와 접근 금지 조치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위원회안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근격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양분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소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번 나왔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의 감면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저 또한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억류나 피난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 형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민사 책임의 감면을 신설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 행정 권력을 적절히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을 규정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도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또한 이 취지에 맞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긴급한 경우에서 긴급한 경우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실효가 없습니다. 매우 긴급한 경우와 긴급한 경우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는 법원의 해석과 판단의 몫입니다. 형의 감면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제11조의 5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2년 해당 조항을 신설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작구 심사 과정에서 이미 선행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형의 감면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법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집회 시위 등 일반 행정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권 남용 또는 과잉 행사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항처럼 폭력이 수반되는 범행으로 범위가 제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 긴급 피난 등 일반 원칙에 따른 면책도 가능합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 측면 그리고 경찰권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취지에 따라 제11조의 5가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는 제한되는 것이 맞고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민사상 책임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 손실보상에 따라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면 됩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5가 예정하고 있는 상황은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경미한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법한 직무집행의 경우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면 되고 경찰관의 과실이 경미하다면 국가가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공무원 책임보험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경찰관 개인의 민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손해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무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경찰관의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단 국가가 책임지고 이후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의 민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국가가 져야 하는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선설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75인, 반대 7인, 기권 21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20항 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문금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음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농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도록 하며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며, 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금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농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서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서 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입니다. 며칠간 수해 복구에 동참하다가 오늘 본회의 참석하기 위해 아침 기차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수해 복구 현장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건 너무 다릅니다. 저도 삶을 다시 세우려는 주민들과 흙탕물을 퍼내고 진흙을 닦아내며 정치는 더 일찍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제 정부는 가평, 서산, 산청, 예산, 합천, 담양 6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지역에 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에서 속도는 곧 책임입니다. 나주, 곡성, 구례, 남원, 광주 일대를 비롯한 호남 지역, 그리고 영남, 충청의 여러 지역이 피해 집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선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속도는 곧 책임입니다. 조속한 조사와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 복구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이미 마련된 재해재난 대책비 집행에 속도를 내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시스템도 정비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상수입니다. 이제 복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첫째,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의 복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재난을 겪고 있는 예산, 산청, 합천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복구비의 50에서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는 건 다시 일어서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신속 대응을 위한 직보고형 예외 절차가 시급합니다. 재난 발생 후 24시간에서 48시간의 대응 속도가 생사를 가릅니다. 총리 재가를 기다리는 현 제도론 대응이 늦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휘 체계는 단순해야 하고 국가는 신속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농가와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긴급 경영자금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및 이자 감면의 상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홍보는 부족하고 가입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보상 한번 받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재가입을 꺼리는 악순환도 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이 두 법안의 시행 시기는 1년 후입니다. 당장의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국민에겐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법안이 하루빨리 수해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보상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재기가 막막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재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두 법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 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재난은 돌발적이지만 복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국민 곁에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앞장서 주십시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남구 울릉군 출신의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철강도시 포항 남구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로 임중한 시국에 이런 말씀들을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그 어느 것보다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포스코 항만 하역업체 일용직 노동자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쇳덩이를 씻고 내리며 땀으로 철강을 배웠습니다. 철강 산업의 부침을 온몸으로 겪으며 이 산업이 한 도시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항만 노동자 출신 포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위기와 그로 인한 지역 경제의 고통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특단의 대응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심장입니다. 1973년 포항 제철소 1고로 가동과 함께 시작된 우리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핵심 산업을 뒷받침하며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강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발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은 6억 톤에 육박하며 중국을 비롯한 실흥국들의 지속적인 생산 증가로 국내 철강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내수 부진과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저가 철강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은 경쟁력을 잃고 고사 위기에 몰렸으며 지역 경제는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1년 13.9%에서 2024년 2.8%로 급락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제조 부가가치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연관 산업과 지역 상권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중앙상가의 공실률은 전국 최고의 수준이며 2024년 12월 기준 포항시 주민등록 인구는 10년 전보다 2만 8천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25% 철강 관세는 치명적입니다.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0일까지 철강 제품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포항을 적각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재정 금융 지원 착수에 나서야 합니다.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 재정 지원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전력 요금 부담 완화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중소협력업체 보호 등 정밀하고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산 철강 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무역 대응 조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철강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철강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 제철 실증 기술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강 산업의 의존적인 지역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 신소재 등 연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반도체와 AI가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이라면 철강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입니다. 산업의 살이라 불리는 철강 산업 없이는 자동차도 조선도 건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첨단 산업에 솟는 국가적 관심만큼 철강 산업의 위기에도 정부의 각별한 시선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항이 무너지면 없습니다. 철강 산업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살리는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또 항만과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유례없는 극한 호우가 전국 곳곳을 덮쳤습니다. 사망 19명, 실종 9명,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겨 계실 1만 4천여 명의 이재민들도 섬세하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광주 역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939년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최고치인
426.4mm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천 수위는 범람 6위까지 치솟았고 하수 관로에 물이 역류하는 초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강주 시민 한 분이 목숨을 잃었고 한 분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방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 고치고 배수관 조금 넓히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해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가 책임의 강화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에 4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강주광역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제 정부는 경기 가평 등 6곳을 선포했지만 강주시의 피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사망 1분, 실종 1분 등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도로, 건물, 차량 수목 등 물질 피해도 1,31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추산해서 360억 원이고 제가 살고 있는 북구도 17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도심권 내 피해의 경우는 통수 분량에 따라서 사유시설 침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천마디의 위로보다는 삶의 희망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지원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피해 조사 후 지정하는 소극적인 방법 대신 사전 선포 후 피해 조사와 복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적극적 재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극한호우로 망가진 도심 속 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복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의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강주광역시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가능하게 해야겠습니다. 둘째,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배수펌프장, 조류지 등 핵심 시설의 확충을 비롯하여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0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재정 형평이 어려운 지자체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국가하천과 연계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과 상습 침수구역의 지하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하천 정비법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법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너무 높고 보상 수준이 낮거나 골목 상권의 침수 피해 등은 아예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재복구에 반영된 공공시설, 하천 부지시설 내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선포 기준을 65억에서 82억 5천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 재정의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상 수준도 낮아서 일상 회복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참으로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재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재해는 누구에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모두를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경제 위기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황운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른 사면이 상식적입니다. 조국의 강은 윤석열이 만든 강 아닙니까? 조국의 강을 시점으로 윤석열이 만든 야만의 시대는 작년 총선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작년 총선 우리 국민은 687만여 표를 조국혁신당에 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만든 피의 강, 조국의 강을 건넜습니다. 과거 정치검사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사냥할 때 검찰의 잔인 무도함을 비판하고 조국의 억울함을 얘기해야 할 분들조차 조국의 강에 휩쓸린다며 우왕좌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국 일가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칼을 더 아프게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자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 후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만든 조국의 강가에서 서성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 공무도와 조국의 강가에서 끝없이 듣던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십시오.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강을 건너 상식의 땅으로 와 주십시오. 윤석열이 권력 찬탄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던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은 순리입니다. 정의의 회복입니다.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은 낡았습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너무나 큰데 단임제라 국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 심판은 안 받는데 집권 중반기가 되면 레임덕이 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적은데 행정부와 사법부는 견제해야 합니다. 의석수와 표의 등가성, 비례성은 매번 지적받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체제도 안 되지만 협치도 안 되는 난국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 많은 헌법을 고치는 일에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방법이 우리 헌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개헌은 정당 간 다툼 속에서 매번 실패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개헌 국민투표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국민도 계시겠습니까? 마침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개헌의 성공을 위해 당론으로 개헌 절차법을 발의합니다. 개헌 절차법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 주도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도로 만들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을 만큼만 개헌을 해보자는 법안입니다. 금년 말까지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절차와 일정을 국회 스스로 규정해서 22대 국회에서는 그 어렵다는 개헌에 첫 발을 내딛자는 그런 법안입니다. 개헌 절차법은 이미 올해 5월과 7월 여러 시민단체 여러분과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토론을 맡았던 한 교수님이 장자크 루소의 말을 빌려 하신 말씀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전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강건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 딱 한 번이라도 개헌에 성공하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황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미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피해자님들과 희생자님,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이자 대한민국 인권수호의 사명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지형준 상임위원과 박영명 비상임위원 임명 동의안이 숙고 끝에 미상정되었습니다.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민생 회복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곳곳에 내란 세력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지난 2월 10일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 이 내란 오적들이 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근간을 흔들며 윤석열 방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권력의 허리를 접은 이들의 만행에 당시 국민들께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 역시 전 인권위원으로서 절망과 부끄러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사명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셔야 한다며 내란 선동을 일삼았고, 안창호 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발생한 국민의 인권 침해 직권조사 요구안을 보란듯이 기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들 모두는 내란 공범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최고 권력을 남용해서 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내란 숙에 윤석열을 옹호한 이들을 예의주시하며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의 칼날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 내란의 진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란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내란 세력들이 철면피를 쓰고 지금도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도 여야 간 합의로 통과시켰던 인물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내란 숙에 윤석열을 지키는 일에만 앞장섰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내란 청산의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외회가 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안창호,
김용훈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숨어있는 내란 공범들을 모두 밝혀내서 국민 앞에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인권과 국민을 저버리고 내란 수괴와 동조한 내란 세력 전원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명실상부한 국가 독립구구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약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25% 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검역 조건 완화까지 그 범위도 다양합니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삼고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과 안보까지 흔들려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통상협상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라고 폄하하며 자신이라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요구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재 1조 4천억 원의 9배를 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주권 국가답게 분명하게 노라고 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80년대까지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30년간 줬더니 배려가 권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전시 작전권 한 수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보 주권과 더불어 식량 주권도 관세 협상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쌀 개방 확대, 사과 수입 허용, LMO 감자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7.7%로 기체결된 FTA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한미 FTA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산물 5위 수입국이며 소고기는 1위 수입국입니다. 지난 15년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56.6%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공급 자급률은 20%에 그쳤고 농업소득은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역대 최대 농가 부채로 농촌은 소멸위기에 겪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생존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 손을 봐주십시오. 모두가 떠난 농촌에서 농업과
소멸해가는 농촌을 지키는 손입니다. 5,2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을 지켜온 손입니다. 자식들에 양보하고 도시에 양보하고 통상 압력에 양보만 해온 농민들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희생해 왔는데 그것도 부족해 더 희생하고 양보하라고 한다면 너무 염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농업을 협상의 제물로 내줘서는 안 됩니다. 최근 수해로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의원님들도 복구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수해 피해 참상은 마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후위기, 자연재난으로 인한 폭우는 막을 수 없지만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 농업희생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귀한 농민의 손으로 더 이상 눈물을 닦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남태령 정신을 계승하겠다. 국가 책임 농종을 실현하겠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협상입니다. 그 협상은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주권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당한 주권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농업을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